첫머리에서 그 보건복지부 장관 박시온이랑 법무부 편집될 장관 수 이용우 있어. 얘기했죠. 편집될 수 있어. 오케이. 다행이다. 법무부 아이 근데 괜히 내가 걸렸다. 아니야 다음.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그게 사실이고 장애인 인용 가운데서도 면접 보러 회사 입사 면접 보러 갔는데 당신 장애가 어떻게 돼요? 라고 묻으니까 제가 우영우 보시면 됩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니까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장애 설명을 구구절절 할 필요가 없었는데 간단히 말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꺼내는 거를 이렇게 막 아까 좀 별로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우영우야 그거 재밌더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영우가 이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너무 우영우 흉내 있잖아요. 패러디해가지고 하는 일부 못돼 먹은 유튜버들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저도 봤습니다. 전 뭐 안 봤습니다. 예를 들어 우영우와 동그라미가 하는 서로 인사 손동작 같은 거는 그래도 이해해요. 왜냐면 동그라미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우영우 변호사 몇몇 캐릭터 성향이 그 자폐성 스펙트럼 특징에서 유리한 것이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따라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패러디라는 명목은 당사자를 함부로 모독하는 내용도 가끔 있어요. 어떤 내용은 그건 당사자에게 신뢰다. 학교에서 그런 장난을 치는 거 같은 거 저는 유사한 걸 경험해봐서 저도 애자라는 소리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 기술 시간에 애자란다는 전체 이름이라고 배웠을 때 애들이 다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애자라고 부른 경우, 정신병자라고 짓궂은 애들이 부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막 모욕을 준다든지 뭐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다든지 근데 사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패러디를 놓고 봤었을 때는 좀 트라우마가 좀 다시 이렇게 좀 많이 생기는 거죠. 애들한테 학교 폭력을 당하고 나서 며칠 전 깁스를 했는데 그 깁스를 보고 하는 말이 너 진짜 장이 됐네? 이렇게 말해서 지금도 이거는 진짜 거의 목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쌍시도 안 나와서 다행이네요. 열심히 공부해서 일단은 대학교를 가게 됐지만은 막상 이제 힘든 일 겪고 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생각이 나요. 그것만큼 트라우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그런 의미에서도 놀리는 식으로 정말 이렇게 희화하고 사실 그래서는 정말 안 된다라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좀 더 가져가 주는 건 감사한 일이긴 한데 사실 자폐성 장애 당사자가 취업이라든지 진로 선택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대학 이상 진학률이 5% 자폐기 거의 10% 이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영우가 서울대에 진학했다는 것이 약간 반쯤 판타지적인 이야기가 바로 그런 배경 때문이에요. 장애계에서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정당한 편의를 갖다가 제공을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그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뭐 쉬운 교수 자료라든지 장기용 조종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감각 과민 같은 그런 게 좀 있거든요. 이 사람한테는 주로 이제 좀 차분한 분위기에서 공부할 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정당한 편의 이런 것 등등이 필요하죠. 대학 입시에 있어서도 실제로 대학에 진학을 했다고 그래도 이것이 필요한데 제공이 되고 있지 않고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의 권리라고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직장 같은 데는 또 비장애 장애인이 같이 어울리는 사회잖아요. 근데 통합교육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질 낮은 일자리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고요. 저는 확실한 건 제가 찔러서 쓴 회사는 거의 없어요. 상당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통화건 수천 받건 저는 공공기관 채용시험을 장애인 TO를 썼긴 하지만 그래도 써서 필기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면접에서 연거푸 떨어졌는데 그나마 좋았던 게 대기 3번이었어요.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면접이 좀 저 자폐인들에게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뭔가 자폐 때문에 떨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기업이 웬만해서는 장애인을 이렇게 잘 뽑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성향임을 일단은 알 수가 있고 의무고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기업에는 몇 퍼센트를 고용해야 된다고 하는 의무고용제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만약에 퍼센티지에 맞게 고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고용부담금이라는 걸 지불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고용부담금이요.
기껏해야 최저임금 차라리 그거 지불해서 우리 이득 챙기는 게 낫겠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이제 법적으로도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잘 작동되고 있지를 않죠. 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안 물리는 제도를 최저임금법 제7조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엄격히 위헌적 조항입니다. 왜냐면 최저임금은 법적 의무인데 그것도 위반 평등권 침해이기 때문에 두 가지 침해에서 보호작업장 이런 데서는 악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보호작업장을 장애계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자기들이 있고 그 실제로 유엔 장애인 권리위원회에서는 보호작업장 폐지하고 정말 이렇게 장애인이 정말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노동이라든지 고용 대안을 갖다가 마련하라라고 권고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프란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들이 자폐성 장애인 당사자이며 자폐성 장애인이 지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박시온이나 법무부 장관 우영우가 나올 세상을 꿈꾸는 청년입니다. 어떤 사람일 거다라고 미리 판단하지 않고 직접 만나보면서 그 사람의 특성과 욕구에 맞춰서 이름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등한 인간이다라는 그런 인식으로 우리를 정말 이렇게 대하기를 정말 이렇게 바라고 사회에 좀 더 많이 진출하고 좀 더 꿈을 펼쳐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런 세상이었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휴, 간신히 시간 끝냈네요. 끝났네요. 모두 얘기가.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에휴, 간신히 시간 끝냈네요.